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 자료를 보니까 저는 먼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제 친구한테 친구야 빨리 기존에 있던 거 1주택 비과세 받고 팔고 똘똘한 한 채 갈아타자. 너는 잠깐 임차로 있어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점심에 만나서도 밥을 먹고 왔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했거든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단톡방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돌았던 내용입니다. 정부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인데 이게 엠바고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긴 했지만 혹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오픈하지 않았었고 이제 오늘 드디어 시간이 돼서 공식적으로 자료도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1주택자이신 분들은 굉장히 혜택이 많다. 첫 번째. 그리고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약간의 혜택이 있다. 그게 뭐냐면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확 낮아졌어요. 자,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약간 일부 혜택을 볼 수 있고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타깝게도 그 외에 다주택자 관련해서는 취득세, 뭐 중과세율, 뭐 그 외에 다른 거 이런 건 나온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커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볼 텐데, 우리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 좀 헤드라인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볼게요. 이제 중앙일보에 있었던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1주택자 14가지는 종부세 비과세다. 이거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1주택자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단독 명의인 경우에 그래요. 그리고 첫 주택, 생애 최초 주택 대출은 총 6억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림 이렇게 이미지로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중앙일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기사는 한국경제 가져왔어요. 한국경제. 마찬가지죠. 공시가 14억까지는 종부세 안 낸다. 다만 1주택이고 단독명의까지 그러고요. 그럼 1주택인데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느냐? 공동명의면은 각각 1인당 6억 6억이니까 총 12억까지 안 내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2021년이었던가요? 그때부터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인 경우에 종부세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원래대로 공동명의 그대로 가는 거랑 아니면 단독명의에서 특례, 그러니까 추가세액 공제 받는 거, 고령자 장기 보유 이거 받을 수 있는 거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1주택자면은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일단 결론적으로는 공시가 14까지는 종부세 안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줄어버렸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주택자들은 재산세도 내려가지고 종부세도 내려가지고 엄청 좋아요. 그래서 친구야 어떡하니.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원문을 좀 보면서, 기사보다 원문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그 자료들은요, 보통 이제 세금 관련된, 국세 관련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나오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취득세, 이건 이제 행안부에서 나옵니다. 두 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여기 홈페이지를 가신 다음에 여기 정보 공개, 뉴스, 뭐 정책 통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뉴스에서 보도 참고자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파일이 4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PDF, 요게 1번하고 2번 요거만 좀 보시면 돼요. 보도자료 요거는 그냥 한 페이지 쭉 나와가지고 그냥 합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정책 방향하고 브로셔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좀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다 다운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브로셔예요, 브로셔.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좀 보기 좀 편하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양이 되게 많아요. 24페이지인데 여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주거 안정 관련해서는 17페이지에 현재 있습니다. 17페이지. 그래서 공급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화, 금융 지원, 세제 개편 이렇게 있는데, 공급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될까요? 내가 사고 싶은 지역 있잖아요. 그 해당 지역에 얼마나 공급이 오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지, 퉁쳐서 250만 원 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방안 마련도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보니까 좀 이제 둔촌주공이 좀 생각이 나네요.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어쨌든 분상제 관련해서 이번 달 6월 달에 뭔가 나오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250만 원 이상 주택 공급 로드맵, 이거는 3분기에 나온대요. 3분기. 그러니까 3분기면은 7, 8, 9월.
9월 달에 나올 걸 한번 때려봅니다. 아니면 휴가 갔다 와서 8월 달? 아니면 좀 빨리 하면 휴가 가기 직전에 내고 그냥 휴가 도망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빨리 나오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가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도래 이전에 전월세 시장 선제 대응 방안 마련하겠다. 이게 이제 임대차 3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언제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금융 지원은 이제 생애 최초 LTV 대출 한도 확대, 뭐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이거 이미 다 기사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제 개편, 이게 이제 여러분들 관심 사항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일시주택자 처분 기한 1년에서 2년 늘리는 거,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 보완, 종부세 관련 뭐뭐,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정보 확장, 요 4개 꼭지 중에서 밑에 있는 3개 꼭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브로셔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른 보도자료를 봐야 되는데, 양이 꽤 많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언제 다 봐요? 좀 저녁에 좀 잠이 안 오시거나 그럴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금 관련된 내용이니까 세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아까 47페이지였나? 제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위쪽에 있구나. 여러분들 좀 보시기 좀 눈에 좀 아프실 것 같아요. 예, 여기 있습니다. 큰 가로 2번 주거 안정이 있고요. 네모 1번이 이제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하겠다.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는 아까 나왔었고.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 세제 이건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좀 제가 살펴볼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 건데, 4가지 정도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정도를. 그래서 그 4가지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하나하나 적어놨으니까, 우리 그걸 한번 보면서 제가 좀 설명 드려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제가 블로그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블로그는 검색창에서 제네시스 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띄어 쓰지 마시고 한 단어로 넣으셔야 됩니다. 띄어 쓰면 뭐 자동차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자동차.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 다 적어놨어요. 아까 나왔던 그거죠? 이거를 4개로 잘라봐야 돼요. 자, 1번.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시킨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만 일단 해당되는 거고요.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뭐길래 이걸 내리면은 세부담이 줄어드느냐? 여기 나오죠. 이거는 제 강의 자료 중에 일부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근데 현재 이게 60%거든요. 요 비율이 40에서 80 사이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딱 중간이 60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내려버리겠다고요? 45까지 내리겠다는 거예요. 45까지. 그러면은 공시가격이 비록 오른다 하더라도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조정해가지고 요 전체 값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과표가 되거든요. 과세 표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왜 이렇게 할까, 정부가?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라든지 특히 세율 같은 거 하려면은 이제 세법을 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부담돼서 좀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이걸 좀 막겠다라는 거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글쎄요예요. 자, 어쨌든 1주택자이신 분들은 보유세가 재산세하고 종부세, 이제 물론 종부세는 해당되시는 분들만 계시는데 재산세가 일단 줄어드는 거죠. 세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미 공시가격 9억 이하에 대해서는 특례세율 0.05% 인하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일단 1주택자들은 더 좋아졌다. 다주택자는요? 다주택자는 재산세 아무 상관없다. 자, 재산세 끝. 됐죠? 자, 그 다음 종부세. 이제 종부세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하시는 거죠. 자, 종부세는 여기 2번, 3번, 더 넓게 보면 여기 4번까지 해당이 되는데, 요 2번하고 3번에 대한 내용을 아시려면 종부세 구하는 그 로직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해를 하시려면 요걸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인별 합산 공시가격, 그러니까 그 개개인별로 다 보는 겁니다. 과거에 이걸 부부 합산 시켰다가 위헌 판정 받았잖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해요. 뭐 다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분도 그냥 다 더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특별한 게 없으면 6억을 빼줍니다.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1억까지 빼줘요. 11억까지.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제 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뭐 무조건 5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가 아니라 공동명의, 특히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남편 6억, 아내 6억이니까 총 12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과세대상 금액이 되면서 이제 공정시장 가격표를 곱해주고 이게 이제 과표가 되고 세율을 적용해주는 그런 로직으로 가는 건데, 이 공제 금액하고 공정시장 가격표를 전부 다 건드렸습니다. 일단 뭔가 기분이 좋죠. 공제 금액과 공정시장 가격표를 전부 다 건드리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1주택자에 해당되시는 거고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거는 약간 있어요. 약간. 이제 그걸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는. 자, 봅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공정시장 가격비율은 몇 년 전만 해도 80이었거든요. 80이 딱 가운데였어요. 즉 60에서 100까지 조정할 수 있었는데 기존 정부에서 매년 5% 올려가지고 올해 원래 100% 때리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새 정부 들어서면서 시행령으로 60으로 내려버리겠다라고 한 거죠. 제일 밑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를 잘 못 건드리니까 이거를 최대치로 내려가지고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도 좀 혜택을 보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정시장 가격비율이 이게 60으로 내려갔는데, 여기 종부세 원래 100인데 60으로 내려가는데, 자, 이거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건 그냥 보도자료예요, 보도자료. 그러니까 실제 이걸 입법을 하고 조문을 바꿀 때 주택수에 따라서 또 차등 적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거였으면 여기 1번에서 적힌 것처럼 뭔가 구분이 돼 있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주택자도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도 공정시장 가격비율이 60으로 내려가면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는 거죠. 아주 약간이지만. 그럼 법인은 어떻게 될까? 법인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말 없으면 60 적용되겠죠. 그럼 좀 괜찮아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2022년 한시로 올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특별공제 3억을 도입을 해가지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11억인데 여기에 3억을 더 얹어줘서 14억까지 해주겠다. 이게 11억인데 3억을 더해서 14억까지 공제해주겠다. 자, 그러면 11억인 경우에는 얼마였어요, 이게? 어떤 경우였어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만 3억을 더 얹어서 14억까지 2022년 한시적으로 해주는 거고, 여전히 부부 공동명의다 그 경우에는 그냥 6억만 해준다, 인당.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종 바뀔 때는, 적용할 때는 또 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럼 결론이 뭐예요? 1주택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주택이고 단독명의다. 그러면 2022년 한시적으로 14억까지 줄어버리겠죠. 빼주는 금액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공시가 14억은 종부세 안 내도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인데 1주택이다. 보유세가 더 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역시 가는 게 맞았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 저도 그때 갈아탔어야 되는데 저는 좀 처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있겠죠. 그럼 내가 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부부 공동명의도 그러면 14억까지 빼주는 거냐? 그럼 합치면 28억인 거냐? 그거는 그냥 이런 걸 보고 희망상이라고, 희망상 네 글자로.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보도자료를 한번 보세요. 1세대 1주택 과세기준 금액이 11억인데 14억으로 확대되는 효과. 이거는 11억인 경우가 단독명의인 경우잖아요. 자,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단독 명의로 한 것처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경우에도 선택을 하면 14까지 적용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안 해줄 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냥 공동명의가 좋다. 그게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각각 그냥 6억씩 빼주는 거죠. 12억까지 빼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나름의 저도 블로그에다가 다 쓰긴 썼는데
또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다? 1주택자. 다주택자는요, 조금 좋아진다. 요거 공정시장 가격비율이 원래 100%였는데 60으로 내려가니까 그래도 약간 좀 절세 효과는 난다. 예. 그리고 이걸 만약에 고쳐버리면은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고쳐가지고 이제 60으로 내린 거기 때문에 특별히 바꾸지 않으면 계속 60이 되겠죠. 그러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14억으로 올라가는 이거는 이제 2022년 한시로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1번, 2번, 3번, 4번 4개 중에서 2번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네요. 네.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3번도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거죠. 종부세 관련 고령 장기 보유 납부 유예. 그러니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인 보유한 경우에는 좀 납부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 뭐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 주택수 산정 제외하겠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요거네요.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총급액 7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 유예 추진. 그러면은 종부세 100만원 초과는 저도 해당되니까 납부 유예. 좋아요. 제가 아직 60세는 안 됐거든요. 네. 어쨌든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이거, 물론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닌데, 납부 유예만 되더라도 그래도 조금 좋을 수 있잖아요. 지금 아시죠? 오늘 새벽에 0.75% 올렸죠. 미국이. 뭐 자이언트 스텝.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0.5 정도 올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요즘에. 막 시장이 다 붕괴되고 지금 자산이 막 녹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떠안게 됐는데, 이걸 주택수 다 산정을 하다 보니까 중과세율을 맞잖아요. 조정 2주택 혹은 규제지역 상관없이 3주택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좀 빼주겠다. 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요 지방저가주택은 좀 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를 주택수 빼는 것도 좋은데, 그에 앞서서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소송에 참여 중이긴 한데, 이게 이제 원래 내일이었거든요. 내일이 첫 재판 일정이었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9월 2일로 연기됐대요. 이거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니까 고려 중이라는 건 알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뭐 혹시 이런 문자 저처럼 같이 받으신 분들 있으면 동병상련이신 거죠. 어쨌든 좀 문제가 저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제 일개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이 이겁니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이때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이때 세율 인하 관련된 보유세 개편은 이제 종부세라고 딱 가로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수에 따른 차등 세율, 뭐 이런 게 좀 약간 이슈가 된 게 아닌가라고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22년 7월달 나오는데 너무 김칫국 마시지 마십시오. 이 22년 7월에 나오는 거는 그냥 정부 안이에요, 안. 우리가 매년 7월 말 8월 초 요때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이제 정기국회 이제 9월달 연말까지 해가지고 통과하냐 마냐 막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안이 22년 7월달에 이제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통과될 수도 있고 좀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뭐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어떤 합의라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뭔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7월달에. 그러면 우리 아까 그 기억하십니까? 22년 6월 달에는 공급 관련된 거 내용이 나오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일단 커요. 그리고 요때 이제 임대차 관련해가지고 뭔가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6월 중에 벌써 지금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6월 중에 뭐가 하나 나올 거고, 7월에는 전통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나올 거다. 이때 이제 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월 달에 나오는 이게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내용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분기 7, 8, 9월 달 안에 되면은 주택 공급 관련된 로드맵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 내용으로 해서 제가 블로그에 넣어드려서 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고 검색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막 시뮬레이션 돌려놓고 계산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거는 뭐 제가 여기서 이제 다 읽어드릴 수는 좀 없기 때문에 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저도 제 블로그에서 사례들이 좀 나오면 저도 이제 뭐 세금 계산기, 뭐 셀레몬이라든지 아니면 홈택스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제가 좀 한번 해서 올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우리 관심사항인 부동산 관련, 특히 부동산 세제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종 확정된 게 아니에요. 중간에 가다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좀 뭔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소식은 나오면 제 유튜브하고 블로그에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잠깐 계시면 제가 현장 질문 조금 받도록 하고요. 우리 녹화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